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임사운동학 및 실습 제9주차 26번째 무릎 관절 파트 2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이 관절이 어디 관절일 것 같아요? 딱 봐도 무릎인 것 같다, 그죠?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임상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스포츠 선수들이 다양한 형태의 부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은 수술 부위를 보는 것은 무릎입니다. 물론 발목도 있고 뭐 팔꿈치 관절도 있지만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해서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건 무릎 관절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성인이 다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로 활약하는 제가 관리하는 고객의 무릎인데 지금은 뭐 제 동생이자 아니면 제자자 뭐 그런 형태의 제 주변에 있는 그 친구인데 무릎을 총 한 4번 정도 수술한 지금 수술 자국입니다. 뭐 수술 자국에 따라서 어디 부위를 수술했는지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거의 수술할 때마다 몇 번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무릎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골 그 봉합, 절제, 그 다음에 연골 이식, 연골 이식까지 다 진행을 한 상태의 무릎이고요. 지금은 이 무릎이 좀 이렇게 조금 견뎌주지 못해서 지금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릎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멋진 사진 기사, 좀 다른 형태의 꿈을 찾고 있지만 본인 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사진을 이쁜 사진을 좀 찍고 편집하는 일을 배우고 있고요. 나중에는 사진 전시회까지 본인 이름으로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었는데 끝까지 좀 응원해주고 싶고 이 무릎도 앞으로 자기 꿈을 이루는 동안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제가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는 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절학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무릎의 형태입니다. 위에 피머와 티비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넙다리뼈의 몸통은 무릎 관절 쪽으로 내려갈 때 약간 안쪽으로 각을 형성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던 거, 그렇죠. 이 골반 관절의 경사각을 배우셨습니다. 정상이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125도가 정상이고요. 내방고라고 해서 안구비 엉덩 관절은 120도 미만,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각도를 가질 때는 박구비 엉덩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각도 자체가 125도라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125도라 보니까 축이 약간 내려갈 때 안쪽 각을 형성을 하고요. 그래서 경사각 120도의 결과로 지금 각도 자체가 170도에서 175도가 나오는 요거를 정상적인 박구비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구비 무릎은 비정상인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경사각에 의한 정상적인 박구비 무릎 각도는 170도에서 175도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형태의 지금 무릎 관절에 대한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렇죠? 피머와 티비아 사이가 170도 정도보다 좁다, 그죠? 요거는 피머와 티비아 사이 각도가 180도를 넘는다, 그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과도한 박구비 무릎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 아까 보셨듯이 피머와 티비아 사이가 170도 이하일 때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충돌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낭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X자 무릎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뉴 발굼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안구비 엉덩관절 콕사 발화의 결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 그다음 내측인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내측인대 쪽이나 여기서 돌림 형태의 힘에 의해서 전방 십자의 과도한 부하를 나타내는 형태가 됩니다. 요것을 과도한 박구비 무릎이다. 여러분 아까 전 정상적인 박구비 무릎과 요거는 과도한 박구비 무릎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요거는 보시면은 피마하고 티비아 사이가 185도가 되어 있다, 그죠? 요거는 각이 180도 이상일 때는 안굽이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뭐 과도하거나 정상적인 형태의 그 용어가 없이 그냥 안굽이 무릎, 제뉴 바룸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옷자다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옷자다리 뭐 고치시려고 노력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형태도 옷자다리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보통 활 모양 다리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외측인데 LCL에 부하가 많이 가는 형태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안굽이 무릎 잘 기억하십시오. 실제 사진 형태를 보시면요, 그렇죠, 과도한 박굽이 무릎은 이런 형태의 X자 형태라고 설명드렸고, 요거 특징에 대해서 잘 한번 외워두시고요. 요게 이제 형성이 돼서 발목도 영향을 끼칩니다. 골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발목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요거 발목은 또 발목 파트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중간 사이에 벌어진 형태, 그 다음에 피머와 티비아 사이 각도가 180도 형태가 넘는 형태로는, 그렇죠, 안굽이 무릎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무릎의 시노비얼 조인트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시노비얼 조인트 제가 세 번째 강의였나요? 그 슬라이드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형태로 인대가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 조인트 캡슐, 그 다음 안에 윤활막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주변 지방 패드, 그 다음 안에는 관절 연골, 이런 형태로. 요거는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무릎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윤활액이 차 있는 형태, 요 형태의 구조를 거의 온전히 가지고 있는, 밑에 있는 벌자가 있겠죠, 온전히 가지고 있는 무릎 관절의 모양에서, 먼저 아까 조인트 캡슐이라고 하는 형태, 무릎을 단편적으로, 여러분 제가 무릎을 좀 많이 보다 보면 무릎을 단편적으로 그냥 뼈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되게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저희 몸에 체중들이 얹어져 있지만 요거를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인대,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외측과 내측 인대와 전방 십자, 후방 십자 인대가 있겠지만, 요런 형태 안에 보시면 약간 튜브 형태로, 그렇죠, 관절 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 관절 주머니, 그 다음 뒤 관절 주머니, 뒤 관절 주머니, 그 다음 가쪽 관절 주머니, 안쪽 관절 주머니, 이런 형태의 무릎 관절 주머니가 5개 영역으로 형성이 돼서요, 근육과 인대, 근막에 의해서 보강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무릎을 과다펴밀 때 과다펴을 제한하는 형태의 구조물이 되겠고, 무릎에 안정화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팔꿈치 머리 돌기에 의해서 펴에 제한이 있지만, 무릎은 제한이 뼈가 이렇게 닿는 형태로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펴이 됐을 때 이런 관절 주변의 압에 의해서 과다펴이 방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무릎의 윤활 주머니, 시노비얼 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총 14개의 윤활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그리면은 대포직 4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위 주머니, 그 다음에 무릎 앞 주머니, 거위발 주머니, 무릎 아래 주머니입니다. 요거는 뭐 주머니 자체가 움직임 동안 높은 마찰력이 발생하는 조직 이음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보시면은 이 파텔라본 자체가 위로 형태로 많이 움직이죠. 그 대퇴사선근을 수축하시면 파텔라본은 위로 글라이딩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굽힘할 때는 파텔라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요거 송 교수님하고 수업하면서 파텔라본의 모빌라이제이션 아마 지금 수업하고 계실 건데요. 파텔라본의 움직임들, 그 다음 앞쪽에도 피부 조직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생길 거고요. 요거는 거위발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의 부착 부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부위에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그렇죠, 이런 형태로 벌자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는 마찰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 윤활 주머니 벌자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이시긴 하지만 설명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리카 신드롬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 다 드리고 이걸 왜 설명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페이지 541페이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포커스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기의 모습인데요. 플리카 신드롬, 추벽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아 발달 동안 중간 옆 조직들은 비우해진 후에 재흡수되어 인대 반달 연골들을 형성하여야 한다. 발달 동안 중간엽의 불안정한 재흡수는 주름, 플리카라는 조직을 형성한다. 주름은 성인이 되는 동안 없어져야 하지만 주름벽의 형태로 남아있는 증상이 됩니다. Patellar plica, the medial plica, also known as medial-patellar plica, the infrapatellar plica, and the very rare lateral plica. So it makes 4. So let's dive right. 닥터께서 나와 설명해 주셨는데요. 스프라 파텔라 플리카, 메디알 플리카, 라테랄 플리카, 인프라 파텔라 플리카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지만 흡수가 되어야 되는 조직이지만 성인이 되는 동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름벽 형태, 이런 주름이라고 하는 플리카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상인의 한 20% 내지는 25% 정도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 및 외상 등으로 추벽이 두꺼워지는, 이 플리카가 두꺼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추벽 증후군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MRI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It's not complete. In this case, 여기 이제 there's a 피머고요, range 여러분. from 여기는 absent 파텔라 to 본이 superpatellar 되겠습니다. plica, 그 다음에 여기 even up to 화살표가 a 나와 있는 거 complete 보시면 separation 다시 말하면 of 여기 the 피머고 joint 파텔라 below 본입니다. the plica and 좀 이제 the 사이에 suprapatellar pouch. 약간의 이렇게 검은색 So just have a 음영으로 look here at this 그렇죠, plica. 나타나는 It's 부분이 most 있죠. often 이렇게 원래는 asymptomatic. 이 부분은 Although 하얗게 there are some 나타나야 case 되는 reports 부분입니다. that show that it might 그렇죠. be 시노비얼 symptomatic. 플루스가 있는 부위라서 여기 다시 한번 But 보시면 most often it's not really a problem 이렇게 이제 unless 앞에 it's a 파텔라 complete 본이고요. plica. 피머, 콘다일라가 되겠고, This 요 is 앞에 the 사이를 suprapatellar 보시면 약간 plica. 새까맣게 띠를 And here you 형성하는 can 부분이죠. clearly see 여기 it's not a 색깔 complete 음영 one. There 자체가 is 좀 틀리죠. communication between the 이거 MRI를 suprapatellar 보시게 pouch 되면 and 이런 the rest 형태로 of the 조직의 joint. 색깔에 In this next 따라서 patient, 어떤 here we 조직의 have 정상적인 a 구조물에 more 없애야 되는 부분도 extensive 있죠. 여기 나와 있죠, suprapatellar 위에. plica. You 여기. can again see 여기 here 지금 the 설명하고 있는 patella. This is 플리카 the 형태의 MRI suprapatellar 사진인데요. plica. 여기 보시면 And if we go 그렇죠. from 여기 조직, 근육 medially 조직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냥 to 하얗게 complete, 나타나는데 here 뭔가 이렇게 to 그 경계면이 laterally you can see 형성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플리카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걸 나한테 왜 지금 플리카까지 지금 뭐 무릎의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우기도 어려운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임상에 나와 있으면 지금 플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플리카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무릎을 많이 써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플리카가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그 조직 자체가 경화가 되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는 형태로 추벽 증후군이 나타나고요. 보통은 무릎 안쪽 통증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저도 임상이 있으면서 저희 뭐 학교 다니면서 이런 형태의 교육을 이렇게 저도 이 플리카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임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플리카에 대한 그 증상을 가지고 수술까지 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일단 듣고는 있어야 이게 플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증상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좀 공부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플리카라는 것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렵지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MRI 지금 사진 보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영상 진단학이라는 수업이 좀 없어져서 실제로 그 MRI나 CT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기 힘들 테지만 임상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보고, 제가 많이 다루는 무릎이나 발목, 골반 같은 경우는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MRI 사진을 좀 보는데 아까 그런 형태로 정상적인 조직의 색깔, 비정상 조직에 대한 색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니스커스입니다. 메니스커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건데요. 요거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은 옛날 말이죠, 그죠? 반달 모양 연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달 모양 반달 연골이고요. 거기 보시면 안쪽 반달 연골이라고 나와 있고요. 안쪽 반달 연골 메디알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보통 MM이라고 표시하고요. 라테랄 메니스커트 같은 경우는 L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특징은 그렇죠. 메디알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타원 또는 계란형이고요. 또는 이렇게 C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O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뭐 설명 더 드리고 싶은 지금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디알 메니스커스와 라테랄 메니스커스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요거는 특징인데요. 요거는 메모를 하나 하시죠. 출력을 하셔서 메모를 하신다면 메디알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메디알 MCL은 메디알 콜라테랄 리거먼트입니다.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내측에 있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디알 메니스커스 안쪽 반달 연골 같은 경우는 바깥쪽 내측 부인대와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렇죠. 외측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LCL하고는 떨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반달 연골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외측 측부인대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측에 있는 반달 연골은 내측 부인대랑 붙어 있다, 어태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메니스커스의 기능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무릎이 압박력이 있는데 보행시 체중의 2.5배, 3배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무릎에서 그다음 계단 보행시는 4배 이상이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는 압축 응력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체중이 부하가 되는 부분들을 감소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 동작 중에 관절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영상 파트 1에 설명을 드릴 때 보통 한 3배 정도의 접촉 부위가 면적이 더 넓고 쿠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부하를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되어 있고, 요거는 윤활 관절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찰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메니스커스에 대한 그 손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니스커스가 보통 찢어진다고 뭐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반달 연골 손상을 당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위에서 콘다일 자체가 충격을 눌리고 여기 위에서 무릎 관절은 축에 대해서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설명드렸던 그 박구부의 무릎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많이 쏠리거나 했을 때 안에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니스커스가 찢어지는 형태의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때 여러분 반월상 연골 손상 시의 증상은 첫 번째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스월링이라고 해서 무릎이 잠기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제일 큰 특징은 락킹, 그렇죠? 무릎이 갑자기 한 90도에서 굽힘되는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딱 잠겨버리죠. 걷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힘이 없어 주저앉기보다는 무릎의 각도를 이렇게 펴지거나 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불안정한 형상이 나타나고요. 무릎의 완전한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월상 연골의 여러 가지 손상 형태들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수술을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얘기는 양측 반월상 연골판은 가장자리 3분의 1은 바깥쪽 3분의 1은 혈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나머지 안쪽에 있는 3분의 2 부위는 혈관이 없는 부위입니다. 보통은 중간에 3분의 1은 혈관이 있고 없고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3분의 1은 아예 혈관이 없는 부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깥쪽 손상일 때는 혈관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페어라고 하는 그렇죠 봉합 형태의 그 수술적 요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 안쪽에 혈관이 없는 부위는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섹톰이라고 하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바깥쪽 가장자리 3분의 1은 혈관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손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손상이 이런 형태로 일어나요.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는 빨갛게 꼭 이 약간 무슨 우동에 들어가 있는 햄처럼 생기긴 했다, 그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 약간 그 컵라면 우동에 파는 그 죄송합니다. 요거 보시면 바깥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분의 1 정도 혈관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붉으스름한 부분은 중간 3분의 1 지점은 혈관이 좀 있거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봉합을 해도 잘 안 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나이가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붙기도 합니다. 그다음 안쪽에 이렇게 찢어진 것들은 혈관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잘라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제일 안 좋은 형태의 뭐냐면 요 절제돼야 될 부위가 좀 많다 보니까 안 좋아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메니스커스는 가장자리 3분의 1은 혈관이 있는 부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혈관이 없는 부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인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릎의 안정성은 뼈의 구조적 외형보다 물렁 조직, 소프트 티슈죠. 연부 조직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유지가 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연부 조직이라고 한다면 인대, 아까 조인트 캡슐 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통해서 그다음 반월성 연골도 마찬가지겠죠.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좀 제한사항이 좀 나타나겠다, 그죠? 안정성을 많이 부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 MCL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안쪽에 요 피불라 종아리뼈를 보시면 이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MCL 같은 경우는 안쪽 반달 연골하고 조직이 그렇죠 안쪽에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CL 라테랄 콜라테럴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공간이 형성이 돼서 얘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드리겠죠. ACL과 PCL이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는 TBI에 부착된 위치에 따라서 ACL과 PCL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안정성이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 이격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들이 잡아줄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쪽 곁인데 MCL이 손상이 나면 반월상 연골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손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네요. 요거는 이제 먼저 요 조직에 의해서 움직임들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넙다리뼈에서 정강뼈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한 140도, 135도에서 140도 정도의 굽힘이 일어나고요. 요거는 0도 또는 마이너스 5도, 보통 0도를 넘어서 하이퍼 형태로 5도에서 10도 정도의 펴음이 더 일어난다. 요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OKC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CKC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넙다리뼈에 대한 이렇게 이제 정강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넙다리뼈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무릎은 타원 관절이면서 약간의 돌림 운동을 허용한다, 그죠? 피머에 대해서 종아리뼈가 새끼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건 바깥쪽으로 돌림 형태가 되겠고요. 요건 안쪽 돌림이 되겠습니다. CKC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피머 자체가 돌림이 안쪽 돌림이 일어날 때는 밑에 정강뼈는 바깥 돌림이 일어난다, 그죠? 지면에 발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위쪽이 엉덩관절이 안쪽 돌림이 일어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움직임으로써 무릎의 가쪽 돌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요거는 지금 엉덩관절이 바깥 돌림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릎의 안쪽 돌림이 일어난다. CKC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해서 타원관절에서 이런 돌림 운동들이 허용되기 때문에 무릎은 자유도가 2인 타원관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송 교수님하고 이번에 뭐 영상 찍고 수업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무릎 관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OKC와 CKC를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티비아의 움직임입니다. 티비아의 움직임이고요. 위에가 컨벡스인 피머가 되어 있고, 그렇죠. 밑에는 당연히 컨케이브인 티비아가 되겠죠. 이렇게 피머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굽혔다 폈다 일어날 때는 컨케이브인 티비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근데 반대쪽일 때는요, 그렇죠. 위에 이제 밑에 정강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뼈가 펴거나 굽힘될 때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뜬금없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요, 아까 앞에 그림 자세히 보셨으면 OKC 제가 설명드리면서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강 했네요. 3강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시간 늦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공지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보내주셔야 될 과제는 스크류 홈 모션 또는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나사 집 운동이고요. 쉽죠? 스크류, 나사, 홈, 집, 운동, 아니면 스크류 집 메커니즘, 요렇게 해서 한번 책에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한번 공부해 보셔가지고 어떠한 움직임들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한지, 뭐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중요한 구조물이네요. 크루시에트 리가먼트, ACL과 PCL, 전방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 뒤 십자인대입니다. 요거는 ACL 같은 경우는 정강뼈의 앞쪽 전이에 대한, 그러니까 정강뼈가 앞쪽으로 빠지는,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85% 저항, 수동 저항 역할을 하고요. 이 PCL 같은 경우는 정강뼈가 뒤로 빠지는, 그렇죠, 정강뼈가 뒤로 빠지는 것에 대한 95% 정도의 수동 저항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티비아 앞쪽으로 시작해서 피모, 대각선 뒤쪽으로 가는 것을 전방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구조물이 티비아 앞쪽으로 시작하는 건 전방 십자, 뒤쪽에 있는 거는 후방 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후방 십자가 전방 십자보다는 두께가 조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더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쪽이게 되겠죠. 피블라고 티비아 형태. 앞에가 니캡, 그렇죠. 파텔라 본이 있으면 앞쪽으로 시작해서 대각선 형태 피머 뒤쪽으로 붙는 것을 전방 십자인대 ACL이라고 하고요. 뒤쪽 부분에 붙어서 그렇죠. 피머도 뒤쪽 부분, 대각선 뒤쪽 부분에 붙는 것을 후방 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이에 대한 부분인데,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 티비아 자체가 피머에서 앞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ACL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쪽으로 드로우 테스트, 요거는 아마 권유정 교수님하고 수업하시면서 안테리어 서랍 징후 보통 이렇게 해놨나요?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티비아를 앞쪽으로 당겨보는 형태로, 그렇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티비아가 얼마나 앞으로 전방 전이가 되는지,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드로우 테스트인데요, 이건 티비아를 뒤쪽으로 밀어봅니다. 얼마만큼 뒤로 빠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실제 그 치료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Hey folks, this is Jason Burns with Athletic Solutions of Punta Gorda. Today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go over 3 special tests. It's a cluster of tests that we do to determine if there is an ACL injury. So the first one is 전방 called the 십자인대에 anterior 대해서 drawer 자기가 test. We 평가를 have a 해보겠다 patient 얘기를 하죠. supine on the table and the knee is flexed 스파인 to about 형태로 90 테이블에 degrees. 눕고 With these 무릎을 tests, we want to 굽혀 go 있는 ahead and always 상태에서 test the unaffected side first and then compare the injured or the affected side second. And that's going to give us a good indication, when we compare the sides and compare the amount of movements. So for the anterior drawer test, we have our patient has their foot flat on the table, and we're going to go ahead and fix it, creating a closed chain. You
You can 그렇죠. sit down 여기 on it, 다리를 you 좀 can 고정시켜 press 준 your 상태에서 knee 왜냐하면 across 같이 it.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We'll take 요거 our 뭐 thumbs 숙달 over 정도에 top 따라 of 좀 the 틀릴 joint 것 line, 같은데요. medially and laterally, 여기 자세히 on our 보시죠. joint line. Our fingers are going to wrap around to 여기 the posterior side 티비아를 and 컨택을 palpate our 정확하게 tendons that 하고요. attach down there, and we're grasping the posterior aspect of the tibia. And all we need to do is just use an anterior force of the tibia on 앞쪽으로 the femur. If 티비아를 we have an 당깁니다. ACL tear, what we'll see is we'll see 그렇죠. this tibial plateau move 이게 forward on the anterior femur. We'll growth compare that to test입니다. the unaffected. 저희도 뭐 거의 ACL 환자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ICL, PCR 환자가 보니까 이런 형태로 손에서 감각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posterior draw 테스트를 보시겠습니다. Hey folks, Jason Burns with Athletic Solutions of Punta Gorda. Today what we're doing is going over a cluster of tests to check for PCL tear. PCL에 대한 posterior 평가를 ligament 하겠다라고 of the 얘기를 knee. 하죠. The first test that we're going to start with is called the posterior drawer test. So we have our patient in supine. We have about 45 degrees of hip flexion, approximately 90 degrees of knee flexion. Our other leg will be fully extended. When we're doing these tests, we always want to check the unaffected side and compare that to the affected side to give us a good indication of whether or not we have a tear. We'll see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movement, the amount of translation. 그러니까 손상이 있는 부위로 자기 치료사가 위치를 하고 거의 자세는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리 쪽으로 무리를 위치시켜 고정을 시키고요. 컨택하는 부분에 대한 손의 위치를 좀 보실게요. 당기는 것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그렇죠? 이 태블릿 쪽으로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빼나죠, 그죠? 빼나를 가지고 태블릿을 좀 감싸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형태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평가는 손에 많이 좀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임상 가셔서 또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 교수님 수업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티어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요거는 여기 보시면 ACL에 대한 손상, 그러니까 ACL이 티어가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포커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정강뼈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ACL과 PCL 그 다음에 이 ACL 같은 경우는 TBI가 전방으로 전이되는 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 붙어있는 모양에 따라서 아까 말했지만 제가 아까 어떤 형태였죠? 과도한 박구부 무릎에서 이런 형태 X자 무릎의 돌림 형태의 힘이 일어나면 내측에 있는 MCL과 ACL의 부하가 많이 실린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런 형태로 지면에 다리가 닿아 있는 상태에서 턴을 하거나 움직임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 이런 형태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에서 안쪽 돌림이 일어나면 피머가 안쪽 돌림이 일어났을 때 ACL이 가장 많이 끊어지는 형태의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장 부하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고요. 이런 형태에서 ACL이 끊어졌을 때 이런 형태로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요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Demonstrating an ACL ligament reconstruction in the knee using a graft. There are three bones that 여기 meet 보시면 to 요거는 form 이제 the knee: ACL에 the 대한 femur or 그쵸, the thigh 리가먼트에 bone, 대한 the 재생, tibia 그쵸. or the shin bone, and the patella or the kneecap. These bones are held together by strong rope-like tissues called ligaments.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One 부분들을 of the 설명을 ligaments 좀 is 할 called 겁니다, the 여러분. ACL, anterior cruciate 여러분, ligament, anterior cruciate which is in the ligament에 middle of the 대한 knee 구조물들을 joint 설명하고 and helps 있죠. stabilize the knee in front to rear. 실질적으로 요거 한번 First, 보시면 the surgeon 이런 places the drill guide on 형태로 the femur and locks it in 피머에서 place. The drill guide is 이 placed ACL이 against the 들어갈 수 bone. 있는 위치, 방향을 The drill 잡아서 begins 각도를 drilling 잡아서 through the femur 한쪽으로 from 이렇게 먼저 outside of the 뚫어줍니다. joint to the 그렇죠. inside 요거는 of the 이제 joint. 지금 After 고정시킬 수 removing the 있는 guide, 줄을 the drill sleeve is 그렇죠? tapped 라인 into the femur. 루프를 걸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Then the 해서 blade at the end of 터널을 the drill 뚫어주고요. pieces are opened into the cutting position and drilled into the bone, creating a hollow 안에 space in the 보시면 bone. 드릴로 해서 When it meets 고정시킬 the 수 있는 tip of the 핀을 drill 박을 수 sleeve 있는 and is 이렇게 removed.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죠, 그죠? 빠져나가고 그래서 선을 길이를 걸 수 있는 선 A 하고요. suture is passed through 바깥쪽에서 the drill 이렇게 sleeve and through 텔레스코프하고 the 이렇게 previously 구멍을 뚫어서 created 구멍을 space. 뚫어가지고 이 ACL을 잡아서 당겨줄 수 The 있는 drilling 길을 and suture 만듭니다. passage 드릴을 steps are 가지고 then repeated 요 in the 밑에 tibia. 보시면 티비아 These sutures 파트에서 are used to pass 이렇게 the ACL이 pre-sutured 들어갈 수 있는 graft that 공간에서 will ultimately 이런 replace the 부분을 ligament. 만들고요. 요 공간 안으로 요건 뭐 동종 이식이나 자가 이식 형태로 이렇게 ACL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The 몸이나 suture 자기 with the button 몸에서 in the femur helps pull the graft 인대에 through the 대신할 수 있는 femur. 조직을 가져와서 이렇게 당겨 놓죠. 고정시켜 놓고 아래쪽 Additional sutures are 방향으로도 placed on the graft, 길을 and then 잡아서 the sutures from the tibia pull the 당깁니다. graft into the tunnel in the 그렇죠. tibia. 길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 놓고 그 다음에 핀을 고정을 시키는 형태로 A button is 잡아놓고 added to the sutures on the tibia and then tightened. The button on the femur is also tightened.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을 고정시켜 놓죠.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당겨 놓고 줄을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The remaining tibia sutures are tied to the bottom and the tails are cut, completing the repair.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재건수를 한번 보셨는데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밖에서 혹시라도 이 A실에 대한 부분들, 위치나 이런 부분들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핀을 받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수술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주고 재활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뒤에 지금 보실 부분들은 이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좀 보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뒤에 수술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movement 왜냐면 of 요걸 the 좀 tibia 보여드리고 forward in 싶었어요. relation to 평가하죠. the 여기 femur. 보시면 The anterior drawer 그렇죠. test 앞쪽으로 많이 also 빠져나오죠. confirms 그렇죠? this. 보통 한 11mm라는 기준을 두는데요. A pivot shift test is done with the knee flexed and rotated. 그렇죠. 이렇게 This shows the 바깥돌림을 tibia sliding 만들어보고 안쪽 피부 quickly in 그쪽 relation 빠지는 to 줄 the 겁니다. femur, 이런 also 형태로 confirming a torn 위에는 ACL. 피머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This 이렇게 patient has 돌리는 elected a 형태로 hamstring 평가를 좀 graft for 해보고요. their ACL 요거는 reconstruction. 이제 자가 A 이식이라 small incision is 그래가지고 made along 자기 the top of 다리에 the tibia 있는 where the hamstring tendons 세미텐디노시스 attach. 그렇죠. The semitendinosus and gracilis tendons 세미텐디노시스를 are 뺀다고 identified. 얘기를 하죠, 그죠? gracilis is 세미텐디노시스의 on 힘줄을 and the 일부 이렇게 semitendinosus on the 발체를 bottom. 합니다. 요건 자기 몸에 있는 자가 We 이식 release these 형태로 진행을 tendons 하고요. from their fascial bands attached 저희 to the 몸에서 보통 surrounding 뭐 muscles. 아킬레스건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힘줄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에 손상이 중요한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의 The tendons are 그러니까 then 뭐 separated. 타가라고 해서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의 이렇게 뭐 시체나 And 아니면 they're 이런 부분에서 harvested with a tendon stripper. 이렇게 자기 The tendon 몸에서 stripper 이렇게 is 내는 것처럼 inserted and 다른 will 사람의 be 몸에서 used 착취를 해서 자기 몸에 to 이렇게 release 붙이는 the 형태, 타가 tendons 이식 from 두 their 가지 형태가 muscle 이렇게 진행돼요. attachment sites. 이런 식으로 해서 툭 끊어냅니다. There's a little muscle that comes off with 자기 each 몸에서 tendon, 이렇게 and this muscle will be 세미텐디노시스 removed later. 힘줄 모양근에 The second tendon is harvested. 끄집어내세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것을 이제 십자인대로 The 대신해서 incision 쓰는 used 거죠. is quite small and is also 좀 used to 작을수록 create the 좋은 부분이 tibial tunnel. 뭐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The two 그 티비아 tendons are 쪽에 looped 얘가 to 들어갈 수 create a 있는 터널을 확보를 four-stranded 할 graft. 거거든요. Suture is placed on either end of the 이렇게 graft. 수초를 이용해 가지고 to compact 이게 이제 it 끊어지지 and to 않도록 이렇게 create 고정을 one 합니다. unit. 묶어 주는 거죠.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강하게 이걸 요즘에는 뭐 자기 몸에 좀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자기 몸에 있는 거랑 아니면 타가 Arthroscopy is 남의 아까 performed 얘기한 to 것처럼 evaluate the 남의 몸에 entire 가져온 knee. 걸 가지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관절경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The torn 되겠습니다. ACL is 안에 보시면 confirmed. 이게 ACL이 이제 끊어져서 보풀처럼 Posterior 이렇게 cruciate ligament is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next to it 모양으로 and is 됩니다. found to be normal. 저희 이제 뭐 The 인대다 intercondylar 보니까 notch 이 결합 조직 is 자체가 that 이렇게 area of the 끊어졌을 knee 때는 where both MRI로 ligaments 봤을 are 때는 found. 약간 새까맣게 나타나 아예 없으면 새까맣게 Remnant of 나타나고요. the 이렇게 ACL 이제 is 보풀처럼 removed. 있는 것들을 석션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딱 긁어냅니다. 깨끗하게 This 새로운 clears the 인대가 way 들어갈 for 수 the 있는 ACL 자리를 만드는 graft. 거죠. A small amount of bone in the 이런 것들요. notch is removed as well. 다 이렇게 석션으로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모습이 This allows for accurate 잘라내고 placement of the femoral tunnel. 터널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쭉 정리를 하죠. The site for placement of the femoral tunnel is 그렇죠? determined 아까 얘기한 and 것처럼 아까 marked. 그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지금 인대를 삽입하기 위한 공간에 Tunnel 대한 placement 터널을 is 뚫고 있는 critical 거예요. for successful ACL 안쪽에 reconstruction. 들어가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Once the 그렇죠? site is 이 marked, 안에 공간을 옆에서 a 그렇죠. drill 여기 is used to create a ACL pilot 수술하신 hole 분 for 보시면 the 무릎 ACL 파텔라 본 아래쪽에 femoral 두 가지 tunnel. 이렇게 구멍이 뚫린 형태 흉터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A guide pin is 그렇죠? placed 아래쪽에 in this 이렇게 femoral 발체를 tunnel. 했거나 아니면 그 십자인대를 넣기 위한 터널 있는 흉터가 이렇게 밑에 하나 있어요. 하나, And this guide 둘, pin 세 is 개가 이렇게 overreamed. 흉터가 있기 때문에 흉터 세 With the 개가 있다 reamer chosen 그러면 based on the size of the 이건 ACL ACL 수술 graft. 전방 십자인대 수술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is is reamed to the appropriate depth.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제가 요거는 이제 뒤에 I 결합하는 like to 부분들만 compact 간단히 the bone 보시고 in the tunnels 어, with the dilator. I think this allows for better 약간 이게 purchase 뭐 of the 수술한 screw that 친구들 will be 보면 used to hold 약간 the 이렇게 ACL 터널 graft 뚫을 in the 때 tunnel 마취를 while 다 it 하고 하긴 heals. 하지만 약간 이런 소리가 좀 들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The front 뚫으면 of the tunnel is notched to create a pilot 이 hole for TBI부터 later screw 시작해서 placement. TBI가 The femoral ACL이 tunnel 들어갈 수 is 있는 as far 위치하고 back 이렇게 in the 터널이 notch 뚫렸죠, as 그죠? possible. 그렇죠. 위치를 하고 A guide is placed on the tibia 공간을 만들고 요 안으로 해서 for guide pin 그렇죠? placement, 그 선을 루프 자체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and the process is repeated with reaming. 예, 이렇게 해서 내측에 있는 인대를 삽입을 하고요. 뒤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Impingement of the notch 이렇게. onto the graft with the knee fully extended.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대가 들어가서 sab입이 된 상태가 Lockman and 되겠습니다. anterior 지금 drawer 보시면 tests are assessed, 다시 테스트 and 했을 this 때 shows a 꽉 차. stable 아까보다 knee. 흔들림이 좀 덜하죠. 한 번 더 보실게요. 잡혀 있는 형태로 흔들림이 The 좀 incisions 덜한 are 형태로 closed, and this 이런 completes the 형태로 ACL 수술이 recon. 됩니다. 제가 아까 수술 부위가 들어갔던 그 형태의 관절경하고 밑에 TBI에서 터널을 뚫고 아니면 여기 그렇죠 세미텐지노서스를 그렇게 꺼냈던 그 부위에 대한 수술 부위가 되는데 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자가 이식하고 타가 이식 했을 때 요 재활 과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불행 삼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unepitride라고 해서 마지막인데 오늘 이런 형태의 바깥쪽으로 강한 외력이 들어왔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손상 부위인데 요 unepitride 불행 삼주증입니다. 손상에 의해서 내측 부인대와 그 내측 반월상, 안쪽 반달연골, 그 다음에 앞쪽 십자인대가 동시에 이렇게 손상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ACL과 그렇죠. MM과 메디알 메니스커스, 그 다음에 MCL,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가 동시에 손상되는 형태가 불행 삼주징, unepitride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손상을 받는지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이 친구입니다. 보셨나요? 크랙 형태 착지하면서 무릎이 안쪽 돌림이 일어나고 지면에 닿고 안쪽 돌림이 일어나는 한 번 더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잠깐 보실게요. 이런 형태로 손상을 당하는 형태로 됐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 3월달, 4월달 그 십자인대 손상 부위 환자분들이 스키 타고 대부분 많이 손상을 입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불행 삼주진 같은 경우는 내측 부인대,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내측 반달연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좀 힘든 내용이었던 것도 같은데 한번 듣고 그렇죠 한번 머릿속에 넣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숙지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고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